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을 지켜줄 확실한 자산, 달러,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과 연계해서 성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화가치 폭락은 누구든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제, 세계 1등의 원자력 폐기라든지 반기업적 정책, 과도한 친노동자 정책 등 경제정책이 대실패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2019년 말 38.1%였으나 40%를 돌파했고 바로 단숨에 45%로 이렇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거의 10%가 증가해서 46.5%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OECD 평균인 109%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기축통화국과 비교한 오해가 되겠습니다. OECD 내에서도 비기축통화국인 뉴질랜드는 35%, 호주 44%, 노르웨이는 46%, 덴마크는 48%, 스웨덴 50% 등은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2019년도 이전에는 30%대 초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불과 2년, 3년 만에 이게 10%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경쟁성이 건정성이 취약해지는 순간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은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 국가 부채 1700조 원 돌파, 재정수지 10년 만에 최대 적자, 작년 말 국가 채무 728.8조 원, 1년 새 48.3조 들어 이 48.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시죠? 국가 예산의 10% 정도 되겠습니다. 대단한 돈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채무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통합 재정 수지 적자 규모 글로벌 금융위기 최대, 지난해 국가 부채가 1743조 6천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1683조 4천억에 비해서 무려 3.6%가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 등을 합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00조 원 재정적자, 경제학계, 증세, 세출, 삭감, 대책 변화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대단히 큰 재정적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재정흑자였었는데요. 100조 원대 재정적자에 돌입했습니다. 자, 수출 쇼크에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한경제 버팀목 규청, 경상수지 1년 만에 또 적자, 외환 안전판 흔들리나 재정적자 급증, 경상수지 악화, 한국 신인도 저하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4월 경상수지가 31억 2천만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쌍둥이 적자 공포가 현실화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적자란 대외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경상수지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에 빠지는 상황으로 대내외 균형이 무너진 상황을 의미하겠습니다. 경상수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는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는 신흥국 경제는 쌍둥이 적자 상태가 단시일에 그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1분기 말 재정적자 55.3조, 연말엔 112조로 급증돼 있죠. 문제는 전체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 1, 3월부터 정부 총 수입은 1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천억이 감소했고 반면 정부 총 지출은 같은 기간 164조 8천억 원에서 전년 대비 26조 5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
뺀 통합재정지수는 1일 3월에서 45조 3천억을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8조가 늘은 것인데요. 같은 기간 관리재정 수지는 55조 3천억 적자로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30조 1천억을 증가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 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재정 수지는 실제 정부 살림살이의 지표라는 뜻이죠. 이 같은 재정 적자폭은 연말으로 가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에 따르면 올해 말 통합재정 수지는 국내 총생산 대비 4%인 76조 4천억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리재정 수지는 GDP 5.8% 수준 112조 2천억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물론 달러 가치도 시간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량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달러를 투자 수단이 아니라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투자의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각자 기준, 예를 들어서 1150원이면 1150원, 어떻든 1150원에 몇 퍼센트 구입하고 1170원에 몇 퍼센트 구입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환전 모바일 금고 어플을 활용해서 외화를 구입하고 보관한 뒤 원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 예금을 통해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낮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율이 늘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대비한 것이 바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해서 매입 가격을 조정하여서 환율 변동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각 은행에 있는데요. 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 중 상한, 하한, 환율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록하시고 메모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표에서 보다시피 이 범위 내에서만 사고 예를 들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사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되겠는데요. 고객이 선택한 배수만큼 추가로 자동이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처럼 고객이 지정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객이 지정한 이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정한 금액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는 자동이체가 일시 정지되고 하한 환율 이하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배수만큼 자동으로 이체 증액이 되어서 적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하한 환율을 지정을 이용하면 환율의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목표 환율에서 추가로 매입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이체 주기를 매월, 매주, 매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서 외화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금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은행에서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환율 우대가 높을 수 있고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약 환전 기능을 활용한다면 원하는 환율을 지정해 놓거나 최저 환율을 활용해서 설정해서 필요한 가격으로 자동 환전이 가능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은 거래 총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미리 이것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건 쉽죠. 은행마다 틀리기 때문에 체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달러 투자 상품으로 달러 ELT, 달러 ETF 상품이 있겠습니다. 달러 ELT는 기초가 되는 지수인 S&P 500, 니케이 지수 225 지수, HSCEI 지수, 유로 STO X 50 지수 등을 사용하여서 지수가 일정 조건에서 안에서 움직이거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고객은 투자 수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ELT와 유사하나 달러를 가입하는 것이 다르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달러 선물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장펀드 ETF를 이용해서 낮은 거래 비용으로 달러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ETF는 미국 달러 지수를 기초로 해서 달러 방향성이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달러가 상승하면 ETF 가격도 따라서 상승하고 반대로 하락 시에는 ETF 가격이 따라서 하락하게 됩니다.
펀드와 다른 점은 거래소 시장에서 별도 환매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예화예금이나 달러 ETF, ELT와는 달리 별도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일반 펀드보다는 낮은 거래 비용으로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 ELT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달러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화예금이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 또 위험이 높아지지만 또 수익을 고려한다면 각자 좀 더 공부해서 달러 ELT나 달러 ETF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깊은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인은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예화예금을 활용하되 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 상한, 하한, 환율 지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달러를 구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수단이고, 안전이라는 개념은 수십 년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 내외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달러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죠. 특히 이번 사태처럼 대량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경우 달러의 가치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반드시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바탕으로 깔 때 주식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을 마련 후 급지를 향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 서울 핵심지, 다음으로는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핵심지, 수도권 등으로 판단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기초 투자라면 핵심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토지는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핵심지의 개발이 가능한 토지.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여기서 토지를 잘못 사면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투자하기 가장 무난한 투자처가 되겠고, 토지를 구하실 분들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핵심지의 근접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 땅이 옆에가 아무리 강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땅을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를 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림처럼 보긴 좋지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은 절대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야지만 원칙은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주식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주식, 지금은 애플이 되겠습니다만 쌀 때 각자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 떨어졌을 때, 30% 떨어졌을 때 구입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원칙은 1등 주식만을 고집하고 단기 주식에 등락에 신경 쓰지 말고 중장기 10년 이상, 20년, 30년의 보유를 목표로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주식은 이제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각자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그 기준을 정했다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주식의 핵심은 좋은 주식을 쌀 때 장기로 보유한다라고 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주식의 핵심은 좋은 주식을 쌀 때 장기로 보유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가총액 전 세계 1등만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면서 1등만 고집하여서 투자하든 시가총액 1등에서 3등까지 분산하여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시가총액 전 세계 1등 주식을 늘 가지고 가라. 1등이 2등이 되면 팔고 다시 1등을 사자. 팔아야 할 때는 오직 마이너스 3%와 2등이 될 때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빠지면 주식을 모두 팔고 TLT 채권으로 바꿔 탄다. 같은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뜨면 공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때는 2달을 쉰다.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2달 후 다음 달에 주식을 산다. 그런데 연속해서 8일간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공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2달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갈 수도 있다. TLT 국제는 공황 초기에만 활용하고 이후 원달러 환율 차익의 실현에 집중하자.
하지만 마이너스 3%가 반복되면 즉시 채권도 매도하고 달러를 확보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뜰 때는 무시해버리고 마이너스 2% 뜨면 10% 팔고 채권을 산다. 채권을 안 사고 뭐 달러를 가지고 있어 상관없습니다만 다시 마이너스 2%가 또 뜬다면 추가로 10%를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가 되면 10%를 매입하고 50%가 되면 또 추가로 10% 매입하고 다시 마이너스 70%가 될 때 추가로 매입하고 10% 매입하고 나머지 70%는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프로테지는 늘 자기가 조정할 수 있고 자기 실정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되면 50% 살 수 있을 것이고 70%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각자가 정해야 되고 그 한 번 정했으면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자는 것이죠. 어쨌든 판단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매뉴얼 중심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는 내일의 부를 참고했습니다. 매뉴얼처럼 나스닥이 하루 하락폭이 마이너스 3% 떨어질 때 전액 매도 달러나 TLT 채권을 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같은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뜨면 공항위로 판단하고 2달 쉬고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2달 후 다음 달에 1등 주식을 다시 산다. 그런데 연속 8일간 상승한다면 2달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구입한다. 마이너스 1% 뜰 때는 무시해버리고 마이너스 2% 뜨면 10% 팔고 다시 2% 뜨면 추가로 10% 매입한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되면 10% 매입하고 마이너스 50% 때 추가로 또 10% 매입하고 또 마이너스 70%씩 추가로 10% 매입하고 나머지는 70%는 매뉴얼대로 한다. 이것은 자기가 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마이너스 30% 되면 70% 구입할 수도 있고 100%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고 기준을 정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흔들리지 말고 기계적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기준점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기준이 없다면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약 정리드립니다. 지금은 최저금리 시대이고 한국 경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돈의 가치는 그 나라의 가치이고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고 현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화 자산은 가치가 끝없이 추락할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미국이 달러를 확보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은행이 자동이체 서비스 중에서 상한 하한 환율 지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각자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최저가로 달러를 구입하고 이익 확대와 재산을 장기적으로 증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여러분을 미래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러를 구입하고 미국 1등 주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갖지 못하거나 확고한 자기 철학이 없다면 주식에는 손을 떼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차라리 자기 주택의 급지를 높이는 전략, 핵심제 역세권 소형 아파트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이렇게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오로지 부동산으로만 승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가장 보편적으로는 기초는 자기 주택의 자기 아파트를 확보이고 이것이 급지 향상과 상향이 되겠습니다. 이동 전략은 언제나 가장 탁월한 전략이자 가장 투자에 확실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정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